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평안요양원. 새벽 6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에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53세 최미숙이 오늘도 어김없이 가장 일찍 출근했습니다. 다른 요양보호사들보다 1시간 일찍 나와서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미숙이 복도를 따라 걸으며 각 방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101호실의 박영자 할머니, 102호실의 이순희 할머니, 103호실의 김영옥 할머니. 모든 어르신들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들 편안히 주무시는구나. 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선생님, 또 일찍 오셨네요. 선배 요양보호사 이정숙이 미숙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깨우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려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3년째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일찍 오시는 분은 미숙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미숙이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아침 8시 어르신들을 깨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숙은 101호실 박영자 할머니부터 차례대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아침이에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세요. 미숙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박영자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치매 2단계인 박영자 할머니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미숙의 목소리와 손길만큼은 항상 편안해했습니다. 우리 미숙이 왔구나. 네, 할머니.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보내세요. 미숙이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이불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섬세하고 정성스러운지 곁에서 지켜보던 신입 요양보호사 김유진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친딸처럼 돌봐드리시네요. 이정숙이 김유진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 선생님은 특별해요.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글쎄요. 어르신들을 대하는 마음이 남다르달까요? 마치 정말 가족을 돌보는 것 같아요. 미숙은 박영자 할머니의 세수를 도와드린 후 102호실로 이동했습니다. 이순희 할머니는 치매가 더 심해서 대부분의 일상을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미숙이에요. 미숙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인사했습니다. 이순희 할머니가 미숙을 바라보며 어린아이처럼 웃었습니다. 미숙은 할머니의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머리를 빗겨드리고 세수를 시켜드렸습니다. 모든 과정이 마치 예술작품을 완성하는 것처럼 정성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오늘 참 예쁘세요. 미숙의 칭찬에 이순희 할머니가 더욱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전 내내 미숙은 12명의 어르신들을 돌보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식사를 도와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산책을 도와드리고 때로는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박민호 원장이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숙 선생님,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괜찮습니다, 원장님. 어르신들이 미숙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다른 직원들이 돌봐드릴 때와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미숙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특별히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남다른 뭔가가 있어요. 혹시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계셨나요? 박민호 원장의 질문에 미숙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어르신들이 편안하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오후에도 미숙의 정성스러운 돌봄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퇴근 준비를 하는 오후 6시에도 미숙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미숙아, 오늘도 고마웠어. 박영자 할머니가 미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요? 내일 또 뵐게요. 요양원을 나선 미숙이 해운대 바닷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저녁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10분 정도 걸어서 도착한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미숙이 3층으로 올라가 작은 원룸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들만 있는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숙이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며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이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내일도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길. 미숙이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작은 소망을 빌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르신들을 극진히 돌보는지, 왜 3년 전 갑자기 부산으로 내려와 요양보호사가 되었는지, 그 모든 이유들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미숙만의 비밀이었습니다. 내일도 그녀는 어김없이 가장 일찍 출근해서 어르신들을 돌볼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이유와 함께 그날 밤 미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을 돌보며 하루를 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이런 날이면 항상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12년 전 서울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어머니 김수님과 함께 살던 그 시절. 그때 미숙은 41세였고 어머니 김수님은 70세였습니다. 아버지가 미숙이 어릴 때 돌아가신 후 모녀는 서로만 의지하며 35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미숙아, 일어나렴. 아침 차려놨어.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잠에서 깨는 아침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김수님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딸을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하는 것이 30년 넘게 변하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김수님의 아침 준비는 정말 세심했습니다. 먼저 쌀을 정성스럽게 씻어서 밥을 짓고 미숙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은 직접 담근 것이었고 두부도 전날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것으로 골라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일찍 일어나지 마세요. 더 주무세요. 미숙이 걱정스럽게 말하면 김수님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딸 챙기는 게 뭐가 힘들어? 엄마는 미숙이만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해. 김수님은 70세였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골라오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는 부지런한 어머니였습니다. 시장에서 김수님은 유명한 단골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상인들과 거래를 해온 덕분에 모든 상인들이 김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님 언니, 오늘 새로 들어온 고등어가 정말 신선해요. 미숙이 좋아할 거예요. 그래. 그럼 2마리만 주세요. 미숙이 회사에서 힘들 텐데 보양식 해주세요. 상인들은 미숙의 안부까지 챙겨줄 정도로 가족 같은 사이였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늘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미숙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 따끈따끈한 된장찌개, 그리고 김수님이 새벽에 일어나 직접 지은 쌀밥. 김수님의 계란말이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계란에 당근과 대파를 잘게 썰어 넣고 소금 간을 딱 맞게 해서 부드럽게 말아내는 솜씨는 식당 요리사 못지않았습니다. 미숙아, 오늘 뭐 먹고 싶어? 어머니는 늘 딸의 입맛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미숙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면 어떤 것이든 만들어 주었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는 건 다 맛있어요. 이 애가 또 그런 소리를. 엄마는 미숙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 보는 게 제일 좋단다. 미숙이 직장에서 야근을 해야 한다고 연락하면
김수님은 밤늦게까지 기다리며 따뜻한 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새벽 2시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수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거나 독서를 하며 딸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밥 먹고 먼저 주무세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안 돼. 딸이 집에 들어오는데 엄마가 어떻게 먼저 자니? 얼른 들어와서 따뜻한 밥 먹어야지. 아무리 늦은 시간에 들어와도 김수님은 항상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발소리만 들어도 알아챌 정도였습니다. 엄마, 왜 안 주무시고 기다리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미숙이 얼굴 못 보고 어떻게 자겠어?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평일 낮에는 김수님 혼자 집에 있었지만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김수님의 하루 일과는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아침에 미숙을 보낸 후에는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먹은 후에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숙이 좋아하는 반찬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특히 김수님이 만드는 볶음김치는 미숙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김치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돼지고기와 함께 볶되 너무 짜지 않게 간을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리면 고소한 향이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오후에는 빨래를 정성스럽게 널었습니다. 미숙의 블라우스는 구김이 가지 않도록 특히 조심스럽게 널었고 양말 한 켤레까지도 모양을 맞춰서 정리했습니다. 김수님은 미숙의 도시락도 매일 정성스럽게 싸주었습니다. 영양의 균형을 생각해서 밥과 반찬을 예쁘게 담았습니다. 특히 계절마다 제철 나물을 무쳐서 넣어주는 것이 김수님만의 특별함이었습니다. 봄에는 냉이나물과 달래무침, 여름에는 오이소박이와 깻잎장아찌, 가을에는 도라지나물과 무생채, 겨울에는 시금치나물과 콩나물 무침. 미숙 씨, 오늘 도시락도 어머니가 싸주신 거예요? 회사 동료들이 항상 부러워했습니다. 네, 정말 부럽네요. 어머니 손맛이 좋으시나 봐요. 실제로 김수님이 싸준 도시락은 항상 완벽했습니다. 보기에도 예쁘게 담겨 있어서 동료들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김수님은 딸과 함께 보내는 주말을 일주일 내내 기다렸습니다. 미숙아,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어디 갈까? 엄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요. 엄마는 미숙이랑 함께 있으면 어디든 좋아. 가장 자주 가는 곳은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김수님은 미숙의 팔을 끼고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70세였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씩씩했습니다. 공원에는 김수님과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 많았습니다. 그들과 인사를 나누며 미숙을 자랑하는 것이 김수님의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장인이랍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요. 효녀 같아 보여요. 네, 우리 딸이 제일 자랑이에요. 벤치에 앉아 쉴 때면 김수님은 미숙의 어릴 적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습니다. 미숙이가 어릴 때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어. 하루도 가만히 있는 날이 없었지. 엄마, 그때 힘드셨죠? 힘들기는. 그래도 너무 귀여웠어. 미숙이 웃는 모습만 봐도 하루 피로가 다 풀렸어. 김수님은 미숙의 어린 시절 에피소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살 때 혼자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린 일, 7살 때 처음 학교에 가면서 울었던 일,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를 꼭 안아주며 울던 일. 모든 기억이 김수님에게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시장에 갈 때면 김수님은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상인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고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재미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님 씨, 오늘도 딸과 함께 오셨네요. 네, 우리 딸이 주말에는 꼭 따라와요. 참 효녀네요. 요즘 그런 딸 드물어요. 고맙지요. 미숙이가 있어서 엄마가 행복해요. 시장에서 김수님은 미숙이 좋아하는 것들을 골라 샀습니다. 신선한 과일, 질 좋은 고기, 예쁜 꽃까지. 미숙아, 이 사과 좀 봐. 정말 맛있을 것 같지 않니? 네, 엄마. 색깔이 정말 예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수님은 항상 미숙의 팔을 끼고 걸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무거우니까 제가 들게요. 괜찮아. 엄마가 더 많이 들고 싶어? 저녁 식사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수님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상차림을 보며 미숙은 늘 감사했습니다. 김수님의 저녁상은 정말 풍성했습니다. 밥과 국, 김치와 나물, 구이와 조림, 그리고 후식용 과일까지. 엄마, 이렇게 많이 차려놓으셨네요. 우리 딸 하루 종일 일하느라 고생했는데 맛있는 거 먹어야지.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미숙의 회사 이야기, 김수님의 동네 소식, 때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야기도 했습니다. 미숙아, 오늘 옆집 할머니가 병원에 가셨다더라. 어머, 많이 아프신가요? 아니야. 정기검진 받으러 가신 거래. 우리도 가끔 건강검진 받아야겠어. 김수님은 항상 건강에 신경을 썼습니다. 자신보다는 딸의 건강을 더 걱정했지만 자신도 오래 살아서 딸을 더 오래 돌봐주고 싶어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 시간 역시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좀 쉬세요. 괜찮아. 함께하면 더 빨리 끝나잖아. 그리고 미숙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 설거지를 마친 후에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수님은 미숙의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두 사람만의 특별한 추억이 있었습니다. 봄에는 함께 진달래꽃을 보러 산에 올랐습니다. 김수님은 70세였지만 산행을 좋아했습니다. 미숙과 손을 잡고 천천히 올라가며 꽃 구경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미숙아, 이 꽃들 좀 봐. 정말 예쁘지 않니? 네, 엄마. 정말 아름다워요. 여름에는 계곡에 가서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놀았습니다. 김수님은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하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빨갛고 노란 단풍잎들을 주워서 책갈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겨울에는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수님이 끓여준 유자차는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미숙아, 올해 봄에는 어디로 꽃 구경 갈까? 엄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요. 엄마는 미숙이랑 함께면 어디든 좋아. 김수님의 생일이나 미숙의 생일에는 항상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크게 차려입고 외식을 하거나 집에서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미숙아, 엄마 생일인데 뭘 해달라는 게 없어. 미숙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최고의 선물이야. 엄마, 그래도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엄마랑 하루 종일 함께 있어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밤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수님은 드라마를 좋아했고 미숙은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즐겨봤습니다. 엄마,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교육방송도 보세요. 어려워. 엄마는 드라마가 재미있어. 그래도 미숙이 다른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 하면 김수님은 기꺼이 채널을 넘겨주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각자 방에서 자지만 잠들기 전에는 꼭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아니야.
미숙이는 자거라. 엄마도 빨리 주무세요. 내일도 일찍 일어나실 텐데. 응, 좋은 꿈 꿔. 이런 평범한 일상이 12년 전까지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김수님은 항상 말했습니다. 미숙아, 엄마가 미숙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네, 엄마. 엄마는 미숙이만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딸. 김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미숙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변함없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당연한 행복이 언젠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숙이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너머 부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12년이 흘렀지만 어머니와 함께했던 그 시절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부르며 미숙은 다시 그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그 소중했던 일상들이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 행복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11년 전 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김수님이 가스레인지 끄는 것을 깜빡하거나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한참 찾아 헤매거나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는 일들. 엄마, 아까도 그 이야기 하셨는데요. 미숙이 웃으며 말하면 김수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랬나? 미안해, 미숙아. 괜찮아요, 엄마.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때만 해도 미숙은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숙이 출근 준비를 하는데 김수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미숙아, 아침 뭘 해먹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평생 요리를 해온 김수님이 아침 메뉴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여전히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간단하게 계란말이랑 된장찌개 해주세요.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 김수님이 다시 평소와 같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능숙하지는 않았습니다. 계란말이를 만들면서도 중간중간 멈춰서 생각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몇 주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수님이 시장에 다녀온 후 장바구니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장 안 보고 오셨어요? 장? 아, 맞다. 장 보러 갔었는데. 김수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뭘 사야 하는지 까먹어서 그냥 왔어. 이때부터 미숙은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시장에 다니던 어머니가 뭘 사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수님이 동네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동네에서 집을 찾지 못해 경찰서까지 갔다 온 것입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미안해, 미숙아. 갑자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더라. 김수님의 눈에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엄마, 내일 병원에 가봐요. 병원? 왜? 엄마 어디 아픈 데 없는데. 건강검진 받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받아야죠. 김수님은 별로 내키지 않아 했지만 딸의 권유를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미숙은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의사가 김수님에게 간단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김수님이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2월. 아니, 3월인가? 잘 모르겠네요.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세요? 그게. 김수님이 점점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가 몇 가지 검사를 더 진행한 후 진단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치매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그 순간 미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치매라고요? 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앞으로 점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설명이 계속되었지만 미숙에게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수님은 자신이 받은 진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미숙이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와 적절한 관리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수님 역시 조용했습니다. 미숙아, 엄마가 치매래.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초기라고 했잖아요. 잘 관리하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미숙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치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검색할수록 절망적인 내용들만 나왔습니다. 기억을 잃어가고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 다음 날부터 미숙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재택 근무를 신청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수님의 상태는 진단 이후 더욱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미숙아, 오늘 일요일이지? 엄마, 오늘 화요일이에요. 그래. 그럼 미숙이 회사 안 가도 돼? 미숙이 재택근무를 한다고 몇 번 설명했지만 김수님은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요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평생 해온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미숙아, 된장찌개 어떻게 끓이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미숙이 옆에서 도와주며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수님의 손놀림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밤이었습니다. 김수님이 밤중에 일어나서 집안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찾는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 뭘 찾으세요? 집에 가야 해. 여기가 어디야? 자신의 집에서도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미숙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개월 후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김수님이 미숙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우리 집에 왜 있어요? 김수님이 자신의 딸을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순간 미숙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엄마, 저예요. 미숙이에요. 미숙이? 미숙이가 누구예요? 30년 넘게 키워온 딸을 모른다는 어머니의 말에 미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숙은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었고 24시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미숙 씨, 정말 안 됐지만 어쩔 수 없겠네요. 힘내세요. 동료들도 미숙의 상황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능력 있는 직원이었지만 가족을 돌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숙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24시간 어머니를 돌보는 삶.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를 깨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식사를 도와주고 화장실에 데려가고 약을 먹이고 산책을 시키고 밤에는 잠들 때까지 지켜보는 일. 김수님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혼자서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옷 입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칫솔질하는 방법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숟가락 사용법도 헷갈려 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숙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김수님이 미숙을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왜 계속 저를 괴롭혀요? 평생 자신을 사랑해준 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미숙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픈 말이었습니다. 밤마다 미숙은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느라 지친 몸과 마음, 그리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에 대한 슬픔. 엄마, 제발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김수님의 기억은 점점 더 사라져 갔습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 함께 나누었던 소중한 시간들, 모든 것이 어머니의 머릿속에서 지워져 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김수님은 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나이도, 자신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미숙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습니다. 미숙아, 너무 힘들면 요양원도 생각해봐. 아니에요. 엄마를 어떻게 남의 손에 맡겨요. 미숙은 끝까지 어머니를 직접 돌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김수님이 갑자기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집에 가야 해. 엄마가 기다려. 이미 돌아가신 김수님의 어머니를 찾는다며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미숙이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당신이 누군데 나를 막아요? 김수님이 미숙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미숙은 정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신을 사랑해준 어머니가 이제는 자신을 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마음속에 절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어머니가 다시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욱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미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10년 전 10월 15일.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미숙이 어머니를 돌본 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었고 김수님의 치매는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미숙이 어머니를 깨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아침을 먹여드렸습니다. 김수님은 최근 들어 식사하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숟가락 사용법을 자꾸 잊어버려서 미숙이 일일이 입에 떠넣어줘야 했습니다. 엄마, 천천히 드세요. 김수님이 음식을 흘리며 어색하게 씹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요리를 잘하시던 분이 이제는 먹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김수님이 멍하니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미숙을 알아보는 날이 더 드물어졌습니다. 당신이 누구예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미숙이에요. 엄마의 딸이에요. 미숙이? 김수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이름이 낯설지는 않지만 누구인지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숙이 간단하게 죽을 끓여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요즘 김수님은 단단한 음식을 씹기 어려워해서 주로 죽이나 국물 위주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인 후 미숙은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저녁에 먹을 반찬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계란도 없고 우유도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마트에 다녀올게요.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미숙이 어머니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텔레비전을 켜주었습니다. 김수님이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절대 나가시면 안 돼요. 알겠죠? 김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해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항상 어머니를 혼자 두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사러 가야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도 해봤지만 신선한 재료들은 직접 보고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현관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나서도 미숙은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는 문을 열 수 없도록 위아래 2개의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15분 만에 돌아올게요. 미숙이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며 마트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마트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서둘러서 필요한 것들을 골라 담았습니다. 계란 1팩, 우유 2개, 작은 고등어 2마리, 부드러운 두부,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사과 몇 개. 마트 사장님도 미숙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어머님 어떠세요? 네, 그냥 그래요.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참 안 됐어요. 힘내세요. 계산을 서둘러 마치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12분이 걸렸습니다. 평소보다 3분이나 빨랐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간 미숙은 경악했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소파에 앉혀두고 간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만 혼자 트로트 음악을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숙이 급하게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안방, 화장실, 부엌, 심지어 옷장 안까지. 어디에도 김수님은 없었습니다.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확인해 보니 열려 있었습니다. 위아래 2개의 자물쇠가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못 열던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미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미숙이 급하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계란이 깨지고 우유가 터졌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1층 로비. 어디에도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에 달려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아저씨, 저희 엄마 보셨어요? 70대 할머니인데요. 아, 미숙 씨 어머니? 조금 전에 밖으로 나가시는 걸 봤는데요. 몇 시예요? 어느 쪽으로 가셨어요? 한 10분 전쯤? 저기 큰 길 쪽으로 걸어가시던데요. 좀 위태로워 보이더라고요.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분이면 이미 상당히 멀리 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옷 입고 계셨어요? 회색 카디건에 검은색 바지 입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미숙이 큰 길로 뛰어나갔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에서 어머니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미숙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동네 곳곳을 뛰어다니며 찾아보았습니다. 평소에 어머니와 자주 가던 공원부터 찾아보았습니다. 벤치마다 앉아 계시는 할머니들을 한 분 한 분 확인했습니다. 시장도 가보았습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곳이라 혹시 기억을 되찾고 가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님 씨 어머니 못 보셨어요? 상인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행, 병원, 약국, 동사무소. 어머니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의 불안감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혼자 밖에 나돌아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실종 신고하러 왔습니다. 어떤 분이 실종되셨나요?
저희 어머니예요. 치매 환자세요. 경찰관이 신고서를 작성하며 자세한 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언제 실종되셨나요? 오늘 오후 2시경이요. 제가 잠깐 마트에 간 사이에.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치매 환자를 혼자 두시면 안 되는데요. 경찰관의 말에 미숙은 더욱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잠깐이었는데 12분밖에 안 걸렸어요. 12분이면 충분히 멀리 갈 수 있어요. 일단 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사진 있으세요? 미숙이 핸드폰에서 최근에 찍은 어머니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많이 야위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동네 일대를 수색했지만 김수님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거리를 헤매며 찾아다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구부정하게 앉아 있는 모든 할머니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종자 전단지를 만들어서 동네 곳곳에 붙였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김수님 72세. 치매 환자. 10월 15일 오후 2시경 은평구에서 실종. 회색 카디건, 검은색 바지 착용. 특징 키 160cm, 마른 체형. 미숙은 하루 종일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어머니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분 보셨어요? 저희 어머니세요. 치매 환자라서 혼자서는 집에 못 돌아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혹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으로 달려갔지만 모두 허탕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어머니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미숙은 점점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밤마다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나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12분, 고작 12분을 참지 못해서 친구들과 지인들이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함께 전단지를 붙이고 수색에 참여하고 정보를 수집해 주었습니다. 미숙아, 너무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미숙의 자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송국에 연락해서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에 신청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어머니를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발 저희 어머니를 찾아주세요. 치매 환자라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추운 겨울이 오는데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미숙이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몇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확인해 본 결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이 생겼다가 좌절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찰의 수색도 점점 축소되었습니다. 미숙 씨, 너무 오래됐어요. 이제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경찰관의 말에 미숙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가능성이 뭔가요? 글쎄요. 사고를 당하셨을 수도 있고, 미숙은 그런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어딘가에서 살아계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미숙은 혼자서라도 계속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 전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요양원, 노숙자 쉼터, 종교시설, 심지어 시체 안치소까지 어머니가 있을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어머니의 행방은 모른 채였습니다. 미숙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를 찾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어머니 찾기에만 매달리느라 다른 사람들과 만날 시간도 없었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미숙아,
너무 자신을 혹사시키지 마. 미숙이도 살아야지. 친구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미숙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미숙은 서울을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다른 지역으로 가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전국의 주요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했습니다. 각 지역의 요양원과 병원을 일일이 방문했습니다. 신원불명 환자 명단을 확인하고 비슷한 나이대의 치매 환자들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어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4년째, 5년째,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숙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미숙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위고 지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지인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미숙아, 혹시 부산 쪽은 제대로 알아봤어? 부산이요? 한번 갔었는데요. 응. 그런데 부산에 신원불명 치매 환자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 특히 요양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전국에서 많이 온대. 정말요? 그래. 그리고 바다 근처에서 발견되는 무연고 환자들도 많고. 한번 제대로 자리 잡고 알아봐. 미숙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 일대를 모두 뒤졌지만 찾지 못했던 어머니. 혹시 부산에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으로 가봐야겠어요. 그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제대로 가봐. 이번에는 아예 그곳에 자리 잡고 일하면서 찾아봐. 미숙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부산행을 결심했습니다. 5년 동안 서울에서 찾지 못했던 어머니를 부산에서라도 찾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미숙이 3년 전 부산으로 오게 된 이유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떠난 부산행. 그곳에서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11월 미숙이 처음 부산역에 내렸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큰 캐리어 하나와 작은 가방 하나. 그것이 미숙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온 부산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여기 계실까요? 부산역 광장에 서서 미숙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5년 동안 찾지 못했던 어머니를 이곳에서라도 꼭 찾겠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숙소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 예정이었기 때문에 월세 원룸을 알아보았습니다. 해운대 근처의 작은 원룸.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지만 미숙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바로 부산 시내 요양원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구청에 가서 정보를 얻고 직접 발로 뛰며 모든 요양시설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부산에는 정말 많은 요양시설이 있었습니다. 시립요양원, 사립요양원, 요양병원, 데이케어 센터까지 총 50여 곳이 넘었습니다. 이 많은 곳을 다 돌아봐야 하는구나. 미숙은 각 시설마다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종된 어머니를 찾고 있는데요. 72세 여성분으로 치매 환자세요. 대부분의 시설에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김수님과 일치하는 환자는 없었습니다. 전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미숙은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3-4곳씩 돌아다니며 모든 치매 환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해운대구에 있는 한 요양원이었습니다. 실종된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신원불명 환자분이 계신지요? 신원불명은 아니지만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계세요. 한번 보시겠어요?
미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계실까 하는 기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할머니들 중에는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매일같이 다른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산 내 모든 요양시설을 다 돌아봤지만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곳이 있을 수도 있어. 미숙은 다시 처음부터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더 꼼꼼하게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로 한 것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자격증을 따면 요양시설에서 일할 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은 치매 환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미숙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등록했습니다. 24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왜 요양보호사가 되려고 하세요? 교육원에서 물어봤을 때 미숙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고 싶어서요.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진실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찾기 위한 목적이 컸지만 요양원을 돌아다니며 만난 많은 치매 환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교육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론 수업, 실습, 현장 체험까지. 하지만 미숙은 누구보다 열심히 임했습니다. 미숙 씨는 정말 열정적이시네요. 강사도 미숙의 진지한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치매 관련 수업에서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치매의 종류, 진행 과정, 간병 방법, 환자와의 소통법까지 모든 것이 미숙에게는 소중한 정보였습니다. 3개월 후 드디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며 어머니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직장은 사하구에 있는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30명의 어르신들을 돌보는 시설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미숙 선생님이에요. 원장이 미숙을 소개했습니다. 미숙은 즉시 모든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미숙은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고, 혹시라도 새로운 환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미숙은 다른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더 많은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숙 선생님, 왜 이직하세요? 여기서 일 잘하시는데. 죄송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미숙은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찾기 위해 여러 요양원을 돌아다닌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직장은 북구에 있는 요양원이었습니다. 50명의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역시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숙은 2년 동안 6곳의 요양원에서 일했습니다. 매번 희망을 품고 갔지만 어머니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숙은 정말 많은 치매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각자 다른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들을 찾으며 하루 종일 울고, 어떤 분은 돌아가신 남편을 기다리며 문 앞에 서 있고, 어떤 분은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그 모든 분들에게서 자신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이분들도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겠지. 그래서 미숙은 더욱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마치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는 것처럼.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어머니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어디 계세요? 미숙이가 이렇게 찾고 있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하나?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 주시던 어머니, 야근할 때마다 문 앞에서 기다려 주시던 어머니,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시던 어머니. 아니야. 엄마는 분명히 어딘가에 계실 거야. 미숙은 다시 힘을 냈습니다. 1년 전부터는 현재 다니고 있는 평안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안요양원은 해운대에 있는 비교적 큰 시설이었습니다. 70명의 어르신들이 계셨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박민호 원장은 미숙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숙 선생님, 혹시 찾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저희 어머니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거군요. 박민호 원장은 미숙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힘내세요. 언젠가는 꼭 찾으실 거예요. 평안요양원에서의 1년. 미숙은 여기서도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미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환자가 들어올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했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그런 미숙에게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운명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아침 평안요양원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민호 원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환자분이 입원하십니다. 시립요양원에서 이송되어 오시는 분이에요. 미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환자가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일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선배 요양보호사 이정숙이 물었습니다. 김말순이라는 분이에요. 82세 여성분이고 중증 치매 환자세요. 82세. 미숙의 어머니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미숙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원은 확인된 건가요? 아니요. 7년 전 부산역 근처에서 발견되셨는데 신원불명이셨어요. 그래서 김말순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계시죠. 신원불명. 7년 전. 부산역. 모든 단어가 미숙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7년 전이면 어머니가 실종된 지 3년 후였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서울에서 실종된 후 부산까지 내려오셨다면 시기적으로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너무 많은 실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섣불리 기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후 2시 구급차가 평안요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숙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나가서 새로운 환자를 맞이했습니다. 구급차에서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가 내려왔습니다. 82세의 김말순 할머니였습니다. 미숙이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본 순간 미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치매로 인해 많이 야위셨지만 그 기본적인 얼굴형과 눈매는 분명히 기억 속에 그 사람과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숙 선생님, 김말순 할머니 담당해 주세요. 박민호 원장이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를 105호실로 모시는 동안 미숙은 계속 할머니를 관찰했습니다. 걸음걸이, 손의 모양, 앉는 자세, 모든 것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새로운 집이에요. 미숙이 할머니에게 말했지만 김말순 할머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중증 치매로 인해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미숙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을 때 할머니가 살짝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미숙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미숙이에요. 김말순 할머니가 미숙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할머니의 저녁 식사를 도와드렸습니다. 죽을 한 숟갈씩 떠서 입에 넣어드리는데 할머니가 미숙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직원들보다 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미숙이 물어보니 할머니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미숙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듯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설마 엄마일까? 하지만 이름이 다르고 등록된 출생지도 다르고 신원도 불분명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간절해서 그런 거야. 미숙은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이 할머니를 깨우러 갔습니다. 할머니, 아침이에요. 김말순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미숙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미숙을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수를 도와드리는 동안 미숙은 할머니의 손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도 똑같은 자리에 흉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요리하다가 칼에 베인 흉터였습니다. 이럴 수가.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슷한 흉터를 가진 사람이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미숙이 할머니께 죽을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아. 작고 흐릿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미숙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숙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숙은 혹시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제 이름 아세요?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숙이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요양원 정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날씨가 좋네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정원에 핀 코스모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예쁘다. 그 순간 미숙은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꽃을 보며 항상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꽃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코스모스를 보면 항상 예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저녁 시간 미숙이 할머니의 저녁 식사를 도와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죽을 먹는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넣기 전에 항상 살짝 후후 불어서 식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죽이 뜨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미숙의 어머니도 똑같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먹기 전에 후후 불어서 식히는 습관. 그것을 보며 미숙이 어릴 때 엄마는 왜 안 뜨거운 것도 부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습관이야. 어릴 때부터 그랬어. 어머니의 대답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이제 미숙의 마음속에 확신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박민호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김말순 할머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왜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숙이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찾고 있는 어머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박민호 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한번 자세히 알아보죠. 원장이 김말순 할머니의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7년 전 10월에
부산역 근처에서 발견되셨어요.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고 신분증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미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실종된 것은 10년 전 10월이었습니다. 3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셨는지는 모르지만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상태는 어땠나요?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가 심했대요. 오랫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한 것 같았고 치매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고 하네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약 정말 어머니라면 7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말순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하신 건가요? 네. 말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셔서 이름을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김씨성의 말이 순하다는 뜻으로 말순이라고 지었다고 하네요. 미숙은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장님, 혹시 할머니 몸에 특별한 흉터나 점 같은 건 없나요? 글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음 날 미숙이 할머니 목욕을 도와드리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오른쪽 어깨 뒤편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미숙의 어머니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크기의 점. 어머니는 그 점을 미숙이를 낳을 때 생긴 점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제 미숙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분명히 자신의 어머니 김수님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어머니. 마지막 희망을 걸고 부산에 와서 3년 동안 찾았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바로 눈앞에 계셨던 것입니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10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가 맞네요. 하지만 어머니는 미숙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치매가 너무 진행되어서 딸의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슬펐지만 어머니를 찾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미숙에게는 충분했습니다. 10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 운명은 정말로 미숙을 어머니에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어머니. 너무나 기쁘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박민호 원장에게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말 확실하세요? 네, 원장님. 모든 것이 일치해요. 흉터, 습관, 심지어 어깨 뒤의 점까지. 박민호 원장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식으로 보호자 등록을 하고 싶어요. 어머니를 제가 직접 돌보고 싶어요. 박민호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김수님으로 실종 신고가 되어 있고 김말순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미숙은 어머니의 과거 병원 기록, 실종 신고서,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들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DNA 검사도 받았습니다. 과학적으로 모녀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 김말순 할머니는 확실히 김수님, 미숙의 어머니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미숙 선생님. 박민호 원장이 미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행정적인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부산시청에서도 이런 특별한 경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김말순에서 김수님으로 이름이 정정되었고 미숙이 정식 보호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모시지 않고 평안요양원에서 계속 돌보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직접 돌볼게요. 박민호 원장이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미숙 선생님만큼 어머님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제 미숙의 하루는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직업으로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어머니께 인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김수님은 여전히 미숙을 딸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예쁘세요, 엄마. 미숙이 어머니의 머리를 빗겨드리며 말하면 김수님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수를 도와드리고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아침 식사를 도와드리는 모든 과정이 미숙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2년 전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셨던 그 사랑을 이제는 미숙이 어머니에게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김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코스모스 꽃 보세요. 정말 예쁘죠? 예쁘다. 어머니가 꽃을 보며 말씀하시는 모습이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비록 딸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꽃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어머니께 죽을 떠드리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박영자 할머니가 엄마 보고 예쁘다고 하셨어요. 김수님이 미숙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저 미숙이에요. 엄마 딸이에요. 어머니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미숙은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남아있다는 것을. 밤에 어머니를 재우고 나서 미숙은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10년 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요? 잠든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미숙이 속삭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요. 엄마를 찾았어요. 김수님의 잠든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주말에는 다른 직원들이 일할 때 미숙도 함께 나와서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TV를 보거나 손을 잡고 앉아 있거나 때로는 미숙이 어릴 적 추억을 이야기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엄마, 제가 어릴 때 엄마가 해주신 계란말이 정말 맛있었어요. 김수님이 미숙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한테 아침 해주셨잖아요. 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미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김수님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숙이 다가가면 다른 때보다 더 환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반가운 사람을 만난 것처럼. 엄마, 저 알아보세요? 미숙이 기대하며 물어봤지만 여전히 명확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숙이 어머니께 저녁을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마워. 김수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 고마워. 분명히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고맙다는 것인지, 왜 고맙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미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저도 고마워요.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날 밤 미숙은 박민호 원장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미숙 선생님이 더 고마우시죠. 다른 어르신들까지 더 정성스럽게 돌봐주시잖아요. 실제로 미숙의 돌봄은 어머니를 찾은 후 더욱 정성스러워졌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도 다 엄마 덕분이에요. 3개월이 지난 지금 미숙은 매일이 감사합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찾았던 어머니. 비록 예전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숙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어머니가 미숙을 보고 미소 지을 때, 어머니가 고마워라고 말씀하실 때, 미숙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도 미숙은 어머니께 인사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요. 김수님이 미숙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기억보다 더 깊고 강합니다. 10년을 기다린 사랑은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미숙과 김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함께 나누는 모든 시간이 기적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 그 기적이 지금도 평안요양원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